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진짜 크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나도 구경해야지. 저 그럼 편집해도 돼요? 있어야지 막내가. 안녕하세요, 차이모 이피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저도 알고 있었던 점이긴 하거든요. 어눌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원래 진짜 말투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쳐보려고 집에서 막 벽에다 대고 막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렇게 해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뮤지컬 준비하냐고. 학원을 가. 아 진짜 학원을 다녀야 되나? 아 빨리 고쳐야 돼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의 연료와 그 종류의 장단점에 대해서 차일못의 시선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동차의 연료에는 일단 첫 번째로 가솔린이 있고요, 디젤도 있고 LPG도 있고 CNG도 있고 전기 수소 등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엔진과 전기를 동시에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주목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사실 가솔린 하이브리드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잡기 위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디젤 하이브리드. 그렇죠. 디젤 하이브리드인데 그게 뭐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반 하이브리드랑은 좀 다르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2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나의 모터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모터로만 파워를 추가적으로 공급만 해주는 역할인데 이걸로 인해서 연비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레이처럼 하나의 엔진에 2가지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퓨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솔린하고 LPG예요. 그럼 이제 연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어떤 거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가솔린 엔진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주변에 흔히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기도 하잖아요. 이 가솔린 엔진의 특징으로는 엔진에 진동과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엔진의 회전이 부드럽고 또 빠르게 돌릴 수 있어서 고속 주행이 강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급 승용차나 일반 승용차, 소형차에 주로 사용되고, 최근에는 SUV까지 확대돼서 SUV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 가솔린의 특징이었고요. 가솔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아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긴 한데, 다른 연료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싸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힘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따로 이제 관리할 필요 없이, 쉽게 말해서 기름만 넣고 타도 그렇게 크게 고장나는 부품도 없이 타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엔진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솔린 엔진이었고, 어떤 거를 듣고 싶으신가요? 수소형. 디젤 엔진에 대해 설명해. 가솔린과 쌍벽이죠.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예요. 가솔린에 비해 열효율이 좋아 힘 있는 주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트럭이나 SUV에 보통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소음이나 이제 진동 억제 기술이 좀 발달을 해서 세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디젤의 특징으로 엔진 특유의 큰 회전력으로 토크가 높아서 저속에서도 빠릿한 가속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솔린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연비도 훨씬 좋아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트럭이나 SUV에서 사용됐었던 이유가 있어요. 진동과 소음이 커가지고 승차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런 유지 비용에 손해를 보시지 않겠지만 오래 탔을 때는 관리가 가솔린 엔진보다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네. 그 있잖아, 옛날에 있는 차들 뒤에 연기 막 뿜어져 나왔잖아. 네. 막 버스 같은 거. 네네네. 그게 다 디젤인 거야. 가솔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쉽지 않은 경우에요. 대부분 디젤 엔진이라고 그 했어요. 차가 앞에 있으면 앞이 안 보여. 네. 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이 없애려고 노후 경유차 폐지 지원도 해주고, LPG 차량 일반인 허용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 세단도 다 디젤 차고 하니까 탔을 때 차가 이제 가솔린이냐 디젤이냐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연비 몇이야? 물 올려볼까? 물론 시동을 걸었을 때 밖에서 보면 티가 확 나요. 달달달달달달달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제 실내에 있을 때는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차의 계기판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RPM 게이지에 빨간 표시잖아요. 그걸 레드존이라고 하거든요. RPM 게이지가 8까지 써 있고 그 빨간색 표시가 6,500부터 들어간다 하면 그건 가솔린 차량이에요. 그리고 RPM 게이지가 6,000까지밖에 안 써 있고 빨간색 표시가 4,500부터 시작이 된다 하면 그 차량은 디젤 차량이에요. 참 쉽죠? 뭔 소리야? 저는 잘
다음으로는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 LP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동안 LPG는 주로 이제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실로 왜 이거요? 타고 다녀? 차 갖고 다니는데? 다들 차 있지 않아? 최근에 LPG도 일반인들도 구입 가능하게 되어서 LPG 차량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이 LPG의 특징으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현저히 다른 엔진에 비해 적고 다른 연료에 비해 좀 저렴하다는 강점도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많은 것 같아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단점으로는 엔진에 대한 동력이 약하고 연료 소모율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연비도 일정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거는 LPG 충전소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트렁크 내부에 가스 탱크 있거든요. 그 가스 탱크가 이게 트렁크 공간을 엄청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새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밑에다 안 넣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도넛형 탱크를 넣어서 트렁크 공간을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쓸 수 있게 개선한 차량이 있기도 해요. 다음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인데요.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이고, 회생제동을 이용해 운행 배터리 충전이 돼서 제동 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진짜 극대화가 돼요. 제가 회사차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 회생제동을 켜고 멀미 나는 운전들 있잖아요. 타각타각 이러면은 걔 그지 같아. 그때 일부러 그랬잖아. 네. 근데 이게 진짜 남은 주행거리가 잘 안 줄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전기차의 특징으로는 토크와 마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특징이 있고, 내연기관 구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없어서 엄청 정숙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환경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지비가 진짜 저렴한 편이기도 해요. 전기 충전 값이 아마 좀 올랐다고 하는데, 아무리 올라봐야 가솔린, 디젤 이런 거보다 훨씬 싸긴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는 엔진 오일도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런 특징보다 진짜 큰 메리트가 있는데, 경차처럼요? 그렇죠. 차량값은 비싸지만 국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보조를 해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이 되고, 공영주 차량 이용료 할인 등 정책이 있어가지고 타면 탈수록 유지비를 아끼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차량값이 좀 비싸고, LPG와 마찬가지로 약간 전용 천정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 이제 한 번에 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 이상을 주행을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날 600km를 타야 되는데 한 번에 600km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충전 시간도 차종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엄청 긴 편인 것도 약간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걸 얘기할 것 같으세요? 가솔린, 디젤, LPG, 전기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에는 LPG 하이브리드. LPG 하이브리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있어? 이게 존재? 그 옛날 아반떼 HD라고 아세요? HD는 알지? 네, 그 HD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요. LPG 플러스 하이브리드. 그럼 연비 작살나겠네. 그- LPG 하이브리드. 근데 제가 뭐 타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LPG 타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LPG 자체가 일단 연비가 안 좋거든요. 가는 것도 막 눈으로 보이고. 너 궁금한 거 네. 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그래서 진짜 얘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엔진, 하나는 모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동 및 초반 주행 등 힘이 적게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가거든요. 그리고 고속 주행 때도 엔진 출력을 살짝 도와주긴 하거든요. 운행 중에 이제 감속 구간 등에서 이제 전기 모터가 충전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인데, 그걸로 인해서 충전이 돼서 별도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엔진 대비 고연비, 고효율이 나는 부분이 거의 이 부분에서 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더 큰 배터리를 추가 장착을 해서 때에 따라서 언제는 그냥 전기로만 갈 수도 있고, 언제는 또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장점, 연비도 좋고 효율도 좋아. 근데 단점은 없어? 라고 하실까봐 준비를 해봤는데, 단점으로는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 차량값이 좀 비싸요.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크게는 더 크게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구매 비용이 비교적 부담스럽기도 하고, 배터리 보정이 끝나면은 이 교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정비를 하려면 일반 자동차 공업사 이런 데가 아니라 특정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구조 방식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속에서는 진짜 조용하고 연비도 좋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진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동차 연료의 종류와 연료별로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 나의 운전 습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잘 맞는 연료를 선택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승차감이 좋았으면 좋겠고 소음도 좀 적었으면 좋겠고 아니 주행거리가 연평균 한 2만 킬로 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솔린 엔진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장거리 주행이 많고 연평균 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집에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가 되어 있고 장거리 주행은 잘 안 하시는 편이라고 하시면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주행거리도 많지도 않고 시내 주행이 거의 대부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진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월 평균 한 5,000km 뛴다 일 때문에 네. 그래서 1년에 한 6만 킬로 뛴다 그래서 내가 장기 렌트를 추천했거든. 네, 저도 장기 렌트를 추천해드릴게요. 질문이 그게 아니야. 네네네. 그건 답변한 거고. 그러면 이제 차를 엔진을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연비만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유류비 생각하면. 유류비를 생각해보면은 월 평균 5,000km면 진짜 아마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솔린은 제외하시고 전기차를 사시기도 애매한 게 전기차가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하루에 그냥 그 이상을 넘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일단 LPG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는데 저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연비는 비슷하거든요. 디젤 타도 20 나오고 하이브리드 타도 20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운전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잔진동이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다고 하시면 디젤 차를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해요. 넥소는 물로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물이 나오는 거죠. 그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수소 전기차예요. 그럼 이 휴대용 수소 들고 다니면 안 돼? 그거 폭탄이에요, 폭탄. 아무튼 지금까지 차은모 이필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주제를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